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변압기의 결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변압기의 결선법은 YY 결선도 있고요, 델타 결선 등이 있는데요. 먼저 이걸 하기 전에 전기 이론 때 배웠던 Y 델타 결선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Y 결선 같은 경우에는요, 코일이 이런 모양으로 Y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결선 보고 Y 결선이라 한다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빼요. 선과 선 사이는 선간전압 VL이 됐죠. 선에 흐르는 전류는 IL이라 해서 선전류라 하고요. 자, 이곳 상에 발생되는 전압은 VP 해서 상전압이라 하고요. 상에 흐르는 전류가 IP 해서 상전류라 한다 했죠. 자, 그 다음에 델타 결선이 있었죠. 자, 델타 결선은 먼저 이런 모양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죠. 델타 모양으로 되어 있다 혹은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다 해서 델타 결선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영 결선이라 부르기도 했죠. 자, 이때는 선이 이렇게 빠져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 선과 선 사이는 선간전압해서 VL이고요, 선에 흐르는 전류는 IL 해서 선전류였죠. 이곳 상에 발생되는 전압은 VP 해서 상전압이고요. 자, 이곳 상에 흐르는 전류는 IP 해서 상전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때 관계를 알아보면요, 자, Y결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깥으로만 빠져나가려고 하는 구조예요. 자, 이때 선전류 IL은요, 상전류 IP와 똑같았고요, 선간전압 VL은 상전압 VP보다 루트 300 컸죠. 그러면은 델타 결선일 때는 IL과 IP의 관계가 있는데 이 Y결선과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3배가 컸고요. 자, VL과 VP가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암기를 할 때 Y결선과 델타 결선은 서로 반대로 외우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옆에 그림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먼저 Y결선 같은 경우에는 빠져나가는 구조니까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측에가 자, 선이 물려 있죠. 그러면은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요, 이곳 플러스 측에가 선이 물려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끼리 3개가 뭉쳐 있어요. 자, 마이너스끼리 해서 3개를 모아놓은 게 Y결선이 되고요. 자, 2차도 Y결선으로 되어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똑같다 보면요, 플러스일 때 선을 이렇게 빼고요, 마이너스 지점에서는 서로 3가닥이 뭉쳐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묶어 놓은 거 보고 YY 결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서로 순환하면서 도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플러스 물려있는 건 똑같아요. 자, 플러스 이렇게 물려있는 건 똑같은데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플러스 옆에 마이너스가 바로 물려있죠. 자,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렇게 물려있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려있고 마이너스 플러스, 자, 이런 식으로 서로 물고 물리는 구조가 델타 결선이 되는 겁니다. 이 오른편도 똑같은 원리고요. 자, 그 다음 Y 결선에서 이 가운데 지점 보고 중성점이라고 불른다 했죠. 중성점. 자, 중성점은 전위 값이 0이 되고 전위가 0이 되니까 전류 값도 0이 되겠죠. 자, 내용을 보시면은 YY 결선과 델타 결선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Y결선은 중성점 접지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전압 방지 대책이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보호 계전기의 동작도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상전압이, 자, 이곳 상전압이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1배예요. 이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1배이기 때문에 절연이 용이합니다. 즉, 이 상에 있는 전압이 이 변압기 코일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밖에 있는 선간전압보다 더 전압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연에 용이합니다. 그래서 고전압에 유리하고요. 대신 단점이 있는데 고조파에 의한 통신선의 유도 장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델타 결선도 Y 결선과 비교해 가지고 반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먼저 고조파에 의한 통신선 유도 장애가 있는 게 Y 결선이죠. 자, 델타 결선의 가장 큰 장점은 제3 고조파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통신선에 대한 유도 장애가 없다.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성점에 접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델타 결선일 때는 한상 고장 시 V 결선으로 3상의 전력이 공급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서 델타 결선은 이렇게 한상이 고장이 나도요, V 결선이 이렇게 가능하겠죠. 하지만 Y 결선은
이렇게 한 상이 고장 나면은 3상 전력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Y 결선과 델타 결선의 장단점 서로 반대로 암기해 두시면은 금방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Y 델타 결선이 있고요, 델타 Y 결선이 있습니다. 즉 Y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1차가 Y, 2차가 델타 결선인 방식이고요, 델타 Y 방식은 1차가 델타, 2차가 Y인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볼게요. Y 결선일 때, 자, 선간 전압이 V라고 하면요, 이쪽 상 전압이 루트 3분의 1 V가 되겠죠? 그럼 이쪽 넘어가면 루트 3분의 1 V가 되고, 넘어가면 루트 3분의 1 V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델타 Y 결선인 경우 보시면요, 이곳이 V면은 상 전압도 V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쪽 상에도 V가 그대로 전달이 되고, 이 Y 결선이기 때문에 이쪽 선간 전압은 루트 3 V만큼 나오잖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Y 델타는 강압용, 즉 전압을 낮추는 방식의 결선에서 유리하고요, 델타 Y 결선 같은 경우에는 승합용에 유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Y 델타 결선과 델타 Y의 결선의 장점이 있는데요, Y와 델타의 장점을 다 뽑으시면 됩니다. 자, 델타 결선이 있으니까 자, 제3 고조파가 발생 안 하겠죠. Y 결선이 있으니까 접지가 가능하겠죠. 접지. 자, 이때도 델타가 있으니까 제3 고조파가 나오지 않고요, Y 결선이 있으니까 접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최대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1차와 2차 간에 위상차가 30도가 생깁니다. 자, 이 30도만 암기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간략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YY 결선 같은 경우에는요, 중성점 접지가 가능하여 이상전압 방지에 용이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호계전기의 동작이 확실하다. 델타 결선의 가장 큰 장점으로서는 제3고조파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통신선에 대한 유도장애가 없다. 얘가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으로는 한상 고장 시 V결선으로 3상 전력을 공급하다. 얘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겠죠. 자, 이렇게 장점만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Y결선과 델타 결선의 장단점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요, 서로 각 결선들의 장점만 암기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Y 델타는 강압용, 델타 Y는 승합용. 하지만 단점은 위상차가 30도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변압기의 결선에서 제3 고조파를 발생시켜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일으키는 3상 결선은 어떤 것인가 하고 물어봤죠. 자, 3고조파가 나오는 것은 Y, 나오지 않는 것은 델타였죠. 그렇기 때문에 델타 안 나오고요, Y 델타 있으니까 안 나오겠죠. 여기도 델타 있으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답은 1번 YY 결선이 되고요. 2번 접지 사고 발생 시 다른 선로의 전압을 상전압 이상으로 되지 않으며 이상전압의 위험도 없고 선로나 변압기 절연 레벨을 저감시킬 수 있는 접지 방법은 하고 나오는데요. 자, 얘는 그냥 답으로 암기하겠습니다. 3번 직접 접지 방식이에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전단 발전소형 변압기 결선에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쪽은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고요, 다른 한쪽은 제3 고조파에 의한 영향을 없애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3상 결선 방식은 무엇인가 하고 물어봤죠. 자, 접지를 할 수 있다. 특징이 Y 결선이 있었죠. 제3 고조파 영향이 없다. 그러면 델타 결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답이 3번 Y 델타, 얘가 답이 되고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단상 변압기 결선도이다. 1차와 2차는 각각 어떤 결선인가? 그러면 여기가 1차고 여기가 2차죠. 자, 1차 측 보면은 먼저 한 선씩 빼고요. 자, A, B, C상이라고 보겠습니다. A에서 나온 게 B로 물려있고, B에서 나온 게 C랑 물려있고, C에서 A로 물려있죠. 그러면 이쪽이 델타 결선이 되는 거고요. 2차 측을 보시면은 이렇게 한 선씩 빼주시고, 자, 그 다음에 나온 선들이요, 3개가 서로 모아져 있죠. 그러면 얘가 중성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Y 결선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 델타 Y 결선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 변압기 극성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자, 우리나라는 감극성이 표준이에요. 그리고 3상 결선 시는 당연히 극성을 고려해야 되고요, 병렬 운전 시에도 극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일단 답은 2번이고요. 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은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곳 문제에서 극성 나오고요, 틀린 것 물어보면은 가장 긴 게 답이라고 암기를 해 두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압기를 델타 Y로 결선할 때 1, 2차 간의 위상차는 얼마가 나는가 하고 물어봤죠. 답은 1번 30도예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승합할 때죠. 자, 승합할 때는 먼저 델타로 했다가 Y로 승합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 델타 Y 결선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송배전 계통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 변압기 물어봤죠. 자, 얘도 암기를 할 건데요. 답은 2번 YY 결선이고요. 자, 이유가 뭐냐면은 제3 고조파 때문에, 자, 고조파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대책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요. YY 결선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YY 결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파트도 좀 암기할 내용이 많았는데요. 바로 뒷단원에 V 결선도 나올 거거든요. 자, 우리가 기능사 공부하시면서 Y 델타 V 결선은 항상 두세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요. 공부를 좀 열심히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이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